안녕하세요. 유니크 홍성일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정적분에 대해서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게 될 건데요. 자, 우리가 친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인테그랄 만약에 1부터 3까지 자, ft dt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인테그랄 1부터 뭐 x까지 ft dt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말하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좌표만 상에서 자, t축을 해가지고 어떤 이런 식으로 y는 ft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구간이 지금 1부터 3까지의 구간이 지금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넓이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넓이가 어떻게 돼 있다? 딱 지금 고정이 돼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우리가 뭔다? 고정된 넓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거는 상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좌표만 상에서 자, t축에 얘가 어떤 y는 ft라는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자, 적분 구간이 얘가 1부터 그 다음에 x까지인데 x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만약 여기 있다면은 이 넓이가 나올 것이고 x가 여기 있다면은 이 넓이가 나올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x값에 따라서 이 구간의 넓이도 같이 변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x에 대해서 변하는 우리가 어떤 관계식을 가진 거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x에 대한 우리가 함수라고 말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정적분으로 표현됐지만 얘는 바로 x에 대한 우리가 뭐다? 함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t하고 dt하고 x가 있는데 보통 t라는 함수가 아니라 x에 따라서 넓이가 변하기 때문에 x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은, 다시 말 우리가 이제 미분 단원에서 함수들을 우리가 미분해서 도함수도 막 구해보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얘도 지금 함수니까 얘도 얼마든지 우리가 x에 대해서 뭐를 할 수가 있다? 미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x에 대해 미분 한번 해볼 건데, 과연 그럼 얘를 미분하면은 과연 어떤 모양을 띠게 되는 것인가? 그게 또 궁금할 거냐. 생기긴 우리가 기존에 보던 함수 모양은 아니고 분명히. 근데 x에 대해서 변하니까 함수라고 말은 했고, 그러면 미분도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과연 쟤를 미분하면 쟤가 어떤 값을 가지게 될 것인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쟤를 미분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그거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 볼게요. 자, 인테그랄. 자, 그림을 한번 먼저 그려볼까요? 좌표면 상에서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자, y는 ft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내가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내가 a라고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한 이중쯤에다가 내가 x를 놓을게요.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를 내가 sx라고 놓을게요. 자, 이 부분의 넓이를 sx라고 이렇게 놓을 건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배운 정적분의 성질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이 sx라고 하는 아이를 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라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일단 정의를 하게 되죠. 자, 그 상태에서 내가 x를 이만큼 움직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움직일 건데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델타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우리는 x 플러스 델타 x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새로 생긴 부분 넓이가 이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넓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넓이의 변화량, 이게 넓이의 변화량이죠? 그럼 넓이의 변화량인 우리가 델타 s라고 하는 아이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자, a부터 x까지 넓이를 내가 sx라고 했으면 a부터 여기까지 넓이는 자, s에다가 x 플러스 델타 x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서 내가 얘를 빼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델타 s라고 하는 애가 뭐냐면
이 넓이를 말하는 거지. 흰색 부분의 넓이가 돼요. 근데 이 흰색 부분의 넓이 중에서 자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는 자 일단 요 점의 y좌표는 당연히 요 점은 x, fx가 될 거니까 y좌표가 지금 fx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요 구간에서 가장 낮은 값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가장 낮은 값, 요 점의 y좌표를 내가 스몰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가장 높은 점의 y좌표,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내가 라지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게 알 수 있냐? 요 델타 x라고 하는 i는 얘가 뭘 말한다? 넓이의 변화라니까 이 흰색 부분의 넓이, 흰색 부분의 넓이. 자, 이 흰색 부분의 넓이는 자 가장 낮은 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을 경우에 요 사각형의 넓이보단 당연히 뭐하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각형 넓이는 가로 길이가 뭐다? 델타 x. 세로 길이가 높이니까 스몰 m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델타 x 곱하기 스몰 m보다는 뭐 같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흰색 부분의 넓이는 가장 높은 이 점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만든 사각형. 이 사각형보단 당연히 넓이가 작겠죠. 가장 최대값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버린다? 자, 델타 x에다 가로 길이가 델타 x에다가 세로 길이가 라지 m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양변을 우리가 델타 x로 우리가 나눠볼게요. 델타 x가 0이 아니니까 델타 x 나누면 좌변은 스몰 m이 돼버리고 가운데는 델타 x분의 델타 s가 될 거고 우변은 라지 m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델타 x의 간격을 아주 좁혀볼게요. 다시 말하면 세 개 다 전부 다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값을 씌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좌변이 자 리미트 내가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거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자 리미트 얘가 델타 x가 0으로 보내는 것 중에서 델타 x분의 얘가 델타 s가 될 거고요. 자 우변은 리미트 얘가 델타 x가 0으로 가면서 라지 m이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잘 봐봐요.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간격이 이렇게 지금 작아져서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 간격이 작아져서 없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얘가 점점점점점점 일로 붙어버린다는 거니까 얘는 결국 어디로 가서 부른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서 부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델타 x가 0으로 가면 얘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요거에 가까워진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좌변에 있는 이 값은 뭐가 돼버린다? 이 값은 fx가 돼버리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델타 x 이 간격이 내가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결국 얘가 쫙 붙어버리는 거니까 얘도 점점점점점 가서 결국 얘도 어디에 가까워진다? 여기에 가까워진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라지 m도 뭐가 된다? 얘도 fx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fx가 되겠구나. 자, 그런데 가운데 있는 얘는 자 여기 델타 x라고 나왔는데 델타 s가 우리는 아까 여기서 이거라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꿔치기를 해버리면 얘는 s에다가 x 플러스 델타 x에다가 마이너스 xx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모양은 우리가 배웠던 뭐하고 똑같아요? 미분계수의 모양이잖아요. 바로 가운데 얘는 뭐가 된다? s 플라임 x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상태니까 우리는 s 플라임 s는 fx보다 크거 나왔고 fx보다 작고 나왔으니까 결국 얘는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는 s 플라임 x는 결국 fx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바로 중요한 거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자, sx가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라고 하는 애가 얘가 지금 sx가 되는데 내가 얘를 미분하면 누가 나온다? 바로 fx가 나온다. 다시 말하면 이 식을 우리가 x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시켜버리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값은 뭐가 나온다? fx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정적분을 배우지 않은 그러니까 정적분의 연산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원리를
자, 이렇게 함수로 표현된 정적분을 미분시켰을 때 왜 얘가 fx가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리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잘 숙지해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